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세계국연구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시황으로는 다시 찾아뵙습니다. 투자전략, 오늘은 종목이 꼭 특집처럼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꼭 사야 돼 할 종목이 소개가 될 거예요. 기대하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모처럼 계속 제가 시황할 때 좀 분위기들이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모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에 투자 전략을 할 수 있어서 좀 기분이 괜찮네요. 다행이죠. 일단은 수요일 증시에서 잘 올라줬고, 월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닥권 흐름이고, 베이스로의 복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은 아직은 뭐 확답할 수 없다, 이런. 오늘 상승은 두 가지. 일단 베이스로 복귀, 그 다음에 저항권 진입. 자, 베이스로 복귀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도할 수 있습니다. 공포, 최소한의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공포는 사라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차트를 놓고, 어제 지난 시간에도 차트 관련돼서 얘기를 한참 했는데, 이거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각 따라서 큰 차이가 있고, 저는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연구를 하니까 차트 흐름에 대해서 시장 투자자의 심리와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죠.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죠. 차트 흐름은 투자자의 심리가 묻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을 만드는 거는 심리죠.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면 팔겠죠. 그럼 떨어지죠. 1년 후에 다가올 호재예요. 1년 후에 다가올 호재면 1년 후에 오를까요? 지금 오를까요? 지금 오른다는 거죠. 투자 심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 벌써 반영을 하니까 너무 당연하죠.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보면은 안정을 찾았다, 베이스에 진입했다, 시장이 다시 베이스 아래로 떨어졌다가 땅을 파고 떨어졌다가 다시 베이스로 올라왔다는 건 투자 심리를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안정된 투자 심리를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공포가 사라졌다, 투자 심리가 안정됐다. 자,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급락, 투자 심리가 불안해요. 그러면 사소한 악재가 나와도 투매가 나타나겠죠. 사소한 악재가 나와도 투매가 나타나면 또 그거는 팔지 않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공포로 다가오죠. 그러면 지금처럼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건,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된 베이스로 복귀했다는 점은 어떤 사소한 악재에 크게, 불과 몇 주 전처럼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운이죠.
당장 예상하지 못했거나 시장에 드러나지 않은 어떤 악재가 나타난다면은 그거는 당장에 그게 나타난다면 다시 베이스 이하로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태일 거고. 그러나 베이스로 진입한 상태에서 시장이 악재를 어느 정도의 악재를 만난다면은 분명히 지지를 해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어떤 호재가 흘러나온다면 시장은 지지를 해주면서 추세가 달라지고 있구나 라는 희망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심리가 들어오면서 매수 강도를 높여갈 수 있어요. 연초부터 얘기했던 부분, 제 투자 전략 연초에 올려져 있는 올해 2019년에 대한 투자 전략들을 내용을 보시면은 우선 1분기 중으로 1, 2분기 중으로 이제 고점 얘기를 했었었고 2200선에서 2300선 사이라는 얘기. 그렇지만은 그 이후 흐름들에 대해서는 큰 변동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를 하반기 들어서 3분기를 지나면서 뭔가 좀 밑에서 안정을 찾아갈 것이고 거기서 새로운 추세들을 만드는 뭔가의 움직임들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은 시장 4분기부터 장기적인 투자 심리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글로벌 자본의 이동들 그리고 굵직한 국내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들 예상되는 성과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바탕으로 봤을 때 올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 중에 예상이 안 됐던 부분은 실제로 예상이 안 됐던 부분은 7월에 있었던 시장의 급락 정도예요. 이 정도 수준은 예상이 안 됐던 부분이고 그러면 실제로 시장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국내 주식시장이 그렇게 비정상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예상이 되었던 흐름 내에서의 정직하게 돌아가는 꼴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할 필요도 없을 거고 해외 동향들로 인해서 뭐 일본부터 해서 뭐 미국 욕할 것도 아니고 결국에 이 정도가 될 만한 펀더멘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건 거죠. 중장기적으로. 다만 예상 못했던 부분은 7월 달에 바닥을 뚫고 나갔던 부분 이 정도가 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점쟁이거나 저는 점쟁이는 아니거든요. 저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분석해서 미리 예측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럼 이미 연초에 얘기했던 것하고 거의 틀어짐 없이 그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올해 나타나고 있는 돌발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들 그게 그럼 그렇게 시장에 중요한 것들이었나? 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흐름들을 만든 거는 국내 주식시장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업황,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국내 경기 동향, 이게 좌우했던 거죠. 자, 지나놓고 보니까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점쟁이는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냐? 자, 더 싸게 살 수 있는 날은 아마 올해 힘들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하게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고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추세 하락 중인 거죠. 그냥 지금은 그냥 추세 하락 중인 거예요. 추세 하락 중인 거고 아직 불안해요. 불안해서 언제든 뭔가 악재가 있으면은 이렇게 내려갈 것 같아요. 이게 기술적인, 단순한 기술적인 분석의 한계인 거죠.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과 국내 경기 동향에 대한 구조를 시장에 반영하지 못하는, 통찰력 있는 분석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한계인 거고요. 자,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시장을 관찰을 할 때 7월에 있었던 하락은 오버슈팅이었고, 그림 이상해졌네요. 자, 이 오버슈팅을 지나고 나온 지금은 바닥권에서 이제 뭐가 되겠어요? 제가 이건 계속 되게 몇 달 전부터 강조했던 부분이잖아요. 3분기 후반으로 갔을 때 바닥권 내에서의 그것을 탈출하고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한 어떤 흐름의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그 단계라는 거예요. 최근 시장 상승 원인에 대해서 뭐 대외적으로 안정이 되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강하게 보이고 있고, 중국 관련돼서도 위안화 절상이 있어서 외국인 유치가 될 거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정이 올해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부분들, 홍콩이 안정되고 있고, 그게 중요한 이유일까요? 결국에 그게 중요한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싸면은, 그냥 싼데 불안하면 아무도 안 사지만, 심리가 안정된 상태에서 무지하게 싸면 그걸 살 돈은 전 세계에 무수하게 널렸어요. 국내 주식시장이 그런 상태였던 거죠. 이게, 자, 심리가 안정을 찾은 상황에서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뭔가에 예상하지 못했던, 반대로 생각하자고요, 호재가 돌출이 된다. 심리가 안정이 되고 저가라는 뭔가에 특별히 어디서 꼭 집어서 얘기하기 어렵지만 그런 거에 대한 전문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기회가 되면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의 호재가 뜬다. 그러면 그냥 급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시장이 레벨을 올리는 거는 며칠 만이에요. 며칠 만에 레벨을 올려요. 이런 관점이라면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무역 협정과 관련돼서 좋은 시그널이 4분기에 이뤄진다면 가능성 매우 높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10월 달에 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9월을 마무리하고 10월 중에는 치고 올라가면서 2100선에 올라가는 그런 흐름. 그러면은 추세는 어떻게 되죠? 코스피 추세는 하락 추세가 반전이 되겠죠. 3,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되돌아가는 분위기가 연출된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짧은 매매들에 치우쳐서 매달릴 땐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 싼 주식,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회사 종목 어떤 건지 찾아서 시장 부진하고 빠지는 날, 조정 보이는 날마다 주식을 모아서 살 때라고 봐요. 자, 당장 내일 모레 오를 종목들을 찾을 땐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 지금 확률도 많이 떨어져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우선 뭐 여러 가지 다행인 것들 중에 한 가지는 환율 추세, 환율 추이가 원달러 환율인데요. 오늘 장중에 1200원 밑으로도 내려왔었죠. 자, 물론 아직 뭐 더 가야지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심리 안으로 들어온다면은 빠르게 이렇게 안정이 돼서 1180원대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 환율 안정은 상당히 국내 금융시장, 주시장뿐만 아니고 전체 금융시장에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해외 시장 돌아가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중화권 증시들 니케이 제외하고 중화권 증시들 괜찮은 분위기고요. 항생이며 가권이며 다들 좀 반등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분위기도 좀 추세 흐름을 안정적으로 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 사는 게 좋을까요? 어떤 종목 쪽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들고 나온 종목, 이 종목은 꼭 사둬야 돼. 현대위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대위아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결국엔 실적이죠.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볼 수 있는 여러 지표들, 뭐 기술적 지표들, 성장 지표들, 가치 지표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투자에서 여러 가지들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100가지 다 만족하는 종목이 존재할까요? 그런 종목은 실제로 안 찾는 게 낫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평가면 저평가에만 집중을 하는 게 더 낫고, 뭐 단타 짧은 매매 하려면은 기술적인 건 기술적으로만 의존하는 게 좋을 거고, 실적이면 실적에만 의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대위아는 현대 기아차 그룹의 대표적인 부품주입니다. 주요 핵심 부품들을 만들어요. 미션 엔진. 결론적으로 BPS가 12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럼 자산가치 대비해서 지금 3분의 1 수준이에요. 주가가요. 근데 수익을 안 내는 회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품 산업의 성장성을 생각을 해야지 될 거고, 현대 기아차의 반등 시그널도 염두를 해야지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분명히 현대위아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오늘 추천주로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지금 회사 사무실도 너무 시간이 늦어서 주차장이 또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녹음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 주 또 건승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